안녕하십니까. 뉴스캔 뉴스 김조현입니다. 새누리당에 공천을 신청했다가 낙천한 김현철 여의도연구소 부소장이 6일 공천 탈락에 반발 탈당을 전격 선언했습니다. 소식 전해드립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는 박근혜 비대위원장에게 완전히 속았다면서 이는 선대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무자비한 정치 보복이자 정치 테러라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이어 유신 독재의 잔재가 유신의 망령을 재현하려는 것을 역사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향후 무소속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나라를 걱정하고 역량 있는 지도급 인사들을 규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공천 소식입니다. 5일 새누리당의 2차 공천이 끝나고 청와대에서는 난감함을 표했습니다. 청와대 참모 출신들과 친이명박 진영의 상당수가 두 차례 공천에서 대거 탈락하자 새누리당이 현 정부와 분명한 선긋기에 나선 게 아니냐는 인식이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공천 작업이 마무리된 게 아닌 만큼 상황을 더 지켜보자는 신중론도 나왔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서운한 게 사실이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공천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선을 그은 만큼 공천 학살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애매하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각에서는 친박근혜계를 몰살시킨 2008년 한나라당 공천의 재판이라는 비난이 나온 가운데 당의 이번 공천으로 이미 기능을 상실한 당정 관계는 사실상 와해 국면을 맞을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통합당과 한국노총 이용득 위원장의 사이가 심상치 않습니다.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용득 한국노총위원장이 최고위원직 사퇴는 물론 당 탈퇴까지 고려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당이 민주노총 이석행 전 위원장을 인재로 영입하자 이 위원장은 민주노총 이전 위원장의 입당은 노동지평을 넓힌다는 측면에서 환영하지만 개별적 차원에서 영입된 것과 조직이 아예 통합된 것을 똑같이 본다는 것 자체가 한국노총을 완전히 경시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탈당 결심이 임박했음을 시사했습니다. 공천 작업이 막바지에 이르는 상황에서 한국노총 이탈이 가지고 올 파장은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어서 민주통합당의 공천 소식에 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민주통합당은 6일 김진표 원내대표를 공천키로 하는 등 13명의 공천자를 추가로 확정했습니다. 서울에서는 서영규 전 청와대 춘추관장이 중랑갑, 최재천, 신계륜 전 의원이 각각 성동갑과 성북을에 공천 확정됐습니다. 부산에서는 김비호 부산시당 대변인과 송광종 지역위원장이, 울산에서는 현대차 노조위원장 출신인 이상범 전 북부청장이 총선 후보로 결정됐습니다. 경기에서는 문학진 의원, 백재현 전 광명시장, 김병욱 지역위원장의 공천이 확정됐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5차 공천심사 결과를 확정했습니다. 서기호 전 판사가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로 추천됐습니다.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통합진보당은 제2명에서 탈락된 서기호 전 판사를 4.12 총선에서 개방형 비례대표 후보 14번으로 추천했다고 밝혔습니다. 통합진보당은 지난 4일 대표단 회의에서 최근 입당한 서 전 판사를 당선권 순번인 6번 안에 배치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가 제외한 바 있습니다. 나경원 전 새누리당 의원의 남편 김재호 판사와 박은정 검사의 기소청탁권에 관련된 소식입니다. 나경원 전 새누리당 의원의 남편인 김재호 판사의 기소청탁과 관련한 핵심 증인인 인천지검 부천지청 박은정 검사가 김재호 판사와 고발 경위를 설명한 전화통화는 했지만 기소청탁은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우선 박 검사가 김 부장 판사로부터 기소청탁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박 검사가 제출한 진술서 내용을 검토한 뒤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조사 결과 박 검사에 대한 기소청탁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김재호 판사가 일본 자위대 행사장을 찾은 나 후보에 대해 비판글을 올린 네티즌에 대해서 서부지법 검사에게 기소청탁을 했다고 주장한 주진우 시사인 기자는 후보자 비방,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를 벗게 될 전망입니다. 기름값이 계속 치솟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5일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가격이 리터당 2014.31원을 기록했습니다. 휘발유 가격은 1월 2일 이후 하루도 거르지 않고 60일 동안 80원 이상 뛰어올랐습니다. 정부는 두바이산 원유 가격이 다선 영업일 이상 배럴당 130달러를 넘어야 유류세 인하를 검토하겠다며 세금 인하에 소극적입니다. 정부는 2009년 5월 휘발유 1리터당 475원으로 정해지던 교통세에 11.37%의 탄력세율을 적용했습니다. 이 조치로 표면적으로는 교통세만 54원 올랐지만 교통세를 기준으로 정해지는 주행세와 교육세도 각각 14.04원, 8.1원 상승했습니다. 소비자단체와 전문가들은 이 부분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이덕환 서강대 교수는 법에서 정률로 정해놓은 부가가치세와 관세, 교육세 등과는 달리 탄력세율은 대통령이 조정할 수 있다면서 탄력세율을 낮추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고 비난했습니다. 다음으로 스포츠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알렉스 퍼거슨 감독이 1월 이후 이어진 강팀과의 대결에서 보여준 팀의 경기력에 만족한다며 앞으로도 프리미어리그 우승 경쟁에 즐거운 마음으로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한국 시각으로 5일 새벽 열린 토트넘 호스퍼와의 프리미어리그 27라운드 경기에서 승점 3점을 추가했습니다. 맨체스터 시티 66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64점으로 리그 선두 맨체스터 시티와는 2점 차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퍼거슨 감독은 경험을 강조하며 초조해하는 대신 우승 경쟁을 즐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토트넘을 상대로 보여준 경기력은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걸 증명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뉴스캔 뉴스 김조현이었습니다.